네, 그러면 또 7차 시, 벌써 7차 시가 됐네요. 금방이네요. 그죠? 7차 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차 시 수업은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던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조금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의 공부할 핵심적인 내용, 문자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갈 수 있으면 오늘 진행하는 내용에 맞춰서 사용자 정의 함수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까지를 공부를 해야 기본적으로 C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이제 아주 기초적인 문법들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포인터는 뭐라고 정의했죠? 주소를 담는 변수라고 정의를 했고요. 배열은 뭐라고 정의를 했죠? 그렇죠. 같은 자료 형식의 연속한 메모리 집합을 가리켜서 배열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트형 배열,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4개는 우리가 초기화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30, 40까지 저장을 하게 되면 이때 이와 같은 코드를 메모리 공간에 그림으로 그려라. 그럼 메모리상에 4개의 어떤 형식이 만들어지죠? 인트 형식. 안 보이시겠죠? 일부러 안 보이라고 조그맣게 했어요. 자, 첫 번째 메모리의 이름은 뭐가 되죠? 어레이의 0번. 어레이 0번. 어레이 0번. 그럼 두 번째는 어레이의 1번. 세 번째는 어레이의 2번. 이렇게. 네 번째는 어레이의 3번. 이렇게 해서 각각의 메모리의 이름이 각각 붙는 것과 같고, 인덱스 번호라고 부르는 이 정수들은 0번부터 이렇게 4개일 때 3번까지 숫자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시작 주소는 여기에 시작 주소 각각 있는데, 여기 보면 메모리 공간의 크기가 인트형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메모리의 주소는 모든 주소에도 형식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소는 무슨 형식일까요? 여기 메모리가 인트 형식이에요. 인트 형식. 그러면 어레이의 주소인 $array 0번은 주소죠, 주소. 주소는 형식으로 따지면 그렇죠. 인트형 애스트리크. 인트 애스트리크 형식이 바로 이 주소의 형식이 된다. 저희가 일반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가 T라는 형식의 메모리예요. T라는 형식의 메모리. 이때 이 T라는 형식의 메모리의 주소는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바라봤을 때 T형 애스트리크 형식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P라는 포인터 변수가 보관하고 있으면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걸 변수 메모리에 이름을 붙여서 직접 주소를 저장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죠. 저희가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그냥 화살표만 그어서 P가 이 주소를 담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P의 형식이 T의 애스트리크 형식이어야 되고요. 이 메모리가 T의 메모리니까 주소 앞에는 P가 주소죠. 지금 P가 주소, 이 메모리 공간의 시작 주소. 그러니까 P 주소 앞에는 뭐가 붙어서? 애스트리크 연산자가 붙어서 이 메모리 공간의 이름이 된다. 이걸 했었죠? 네,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 $array 1번의 주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array 2의 주소가 되고 $array 3의 주소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인트형 메모리는 크기가 4바이트이므로 그래서 여기가 1000이라는 주소라면 이 주소는 그렇죠. 1004가 되겠죠. 이 주소는 1008이 되고요. 이 주소는 16진수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C가 된다.
그래서 048C라는 주소 공간에 주소가 설정되게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도록 하고, 이 내용에 이제 각각 값을 몇 개 넣었어요? 4개를 넣었으니까 순차적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 이때 이제 여기 이걸 포인터 변수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이 메모리 공간을 뭐라고 붙일 거냐면, 저희가 포인터 변수 P라 하자. 이렇게. 포인터 변수 P라 하자. 그럼 여기에는 인트형 메모리의 주소, 인트형 메모리의 주소, 인트형 메모리의 주소, 인트형 메모리 주소. 주소가 인트형 메모리가 4개나 있기 때문에 인트형 메모리의 주소가 각각 4개나 존재하죠. 네, 4개나 존재하기 때문에 포인터 P는 바로 이 주소들을 저장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포인터의 타입, 이 메모리 공간의 타입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다시 할게요. 네, 가물가물 하시죠? 이 메모리 공간이 인트 형식이에요. 걔의 시작 주소는 인트형 메모리의 주소죠. 이 주소를 담기 위한 이 포인터의 형식은 그렇죠. int asterisk 형식. 왜냐? 보시는 것처럼 인트형 메모리 공간의 주소, 바로 이 주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형식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형식은 정말 중요해서 이 주소를 담기 위해서는 인트형 메모리의 주소이기 때문에 이 주소를 담는 형식과 이 주소의 형식이 같아야 돼요. 형식이 다르면 연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주소를 담기 위해서 P 메모리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P 메모리는 인트형 asterisk 형식이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저장할 수 있냐면 이 주소도 저장할 수 있고, 이걸 코드로 표현해라 그러면 P라는 메모리 공간에다가 array 0번의 주소를 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누구도 담을 수 있냐? P라는 메모리 공간에 ARR 2번 인덱스의 주소 1008이죠. 주소 array에 2번을 담아라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형식 뭡니까? 그러면 얘는 인트형 asterisk 형식, 얘도 무슨 형식입니까? 그러면 인트형 asterisk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주소를 담고 있으면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만약 이 주소를 담고 있으면 얘의 시작 주소를 이렇게 담아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를 담게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럼 포인터는, 이게 포인터의 장점인데, 포인터는 주소를 담는 변수예요. 그런데 주소를 담아서 뭐에 쓴다? 그 주소를 언제든지 이용해서 그 주소에 담겨져 있는 값을 참조하는 데 쓴다. 그쵸? 그러니까 주소를 알고 있다라는 소리는 언제든지 그 주소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면 이 데이터를 참조하는 거, 저기를 가리키고 있으면 저 데이터를 참조, 저기를 가리키고 있으면 저 데이터를 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P라는 포인터가 이 주소를 가리키고 있으면 참조할 때는 바로 어떤 연산자를 쓰죠? 주소 앞에 asterisk 연산자를 쓰죠. 주소 앞에 asterisk 연산자를 붙여서 뭐가 된다? 메모리의 이름이 된다. 아시겠죠? P라는 주소의 메모리, P라는 주소의 메모리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 이런 배열이 있으면 이 모든 메모리가 인트형 메모리니까 누구만 보관을 하고 있으면, 바로 이 메모리의 시작 주소만 보관을 하고 있으면 이 모든 메모리를 참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조할 수 있으려면 이 주소는 뭐가 돼야 되냐면 P에다가 1 더한 주소가 돼야 되고요. 이 주소는 P에다가 2 더한 주소, 이 주소는 P에다가 3 더한 주소. 거기에 asterisk를 붙이면 얘는 asterisk P라는 메모리의 이름이 되고, 얘는 asterisk P 플러스 1이라는 메모리의 이름, 얘는 생략하고 얘도 생략하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P를 기준으로 한, P 주소를 기준으로 한 0을 더한 메모리의 이름이다라는 의미예요. P를 기준으로 한 1을 더한 위치의 메모리 공간의 이름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이 붙는다라는 거죠. 여기도 P를 기준으로 한 이 인덱스의 메모리, P를 기준으로 한 더하기 3한 위치의 메모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포인터 변수로 이런 큰 메모리를 갖고 있더라도 이 큰 메모리가 연속하게 동일한 크기의 메모리들이 할당되어 있으면 시작 주소 하나만을 이용해서 모든 메모리의 값을 참조할 수 있다. 이게 포인터의 큰 장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무조건 그러면 이렇게 되냐? 제가 여기에 뭘 생략했냐면 이 P라는 주소예요. 지금 주소, 얘의 시작 주소인데 이 P라는 연산이 1을 더하면 이만큼씩 건너뛰죠. 지금 이만큼씩 얼마만큼씩 건너뛰고 있어요. 인트씩 건너뛰고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에스트리크를 붙이면 뭐가 되냐면 메모리, 인트형 메모리 공간에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작하는 포인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포인터는 이 P는 무슨 형식? 네, 계속 반복하고 있죠. 네, 인트의 에스트리크 형식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이 P가 이런 성질을 가져야지만이, 이런 타입이어야지만이 1 더하면 인트 메모리씩 건너뛰고 에스트리크를 붙이면 인트형 메모리에 이름이 되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동작하는 타입의 포인터는 인트 에스트리크 형식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응용. 네, 응용. 자, 어떤 메모리가 있는데요. 이 메모리가 차형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차형. 그러니까 여기도 차형식 메모리 하나, 여기도 차형식 메모리 하나, 여기도 차형식 메모리 하나예요. 그러면 이 메모리의 주소들은 몇 바이트 크기를 가질까요? 1바이트. 그래서 주소가 하나씩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1000이라는 시작 주소라면 주소 하나는 1바이트의 크기의 값을 보관할 수 있으므로 1001이 될 것이고 얘는 1002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메모리 공간에 이름이 A0번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얘는 A1번이라고 붙어 있고요. 얘는 A2번이라고 붙어 있으면 이걸 코드로 배열로 정의를 해라 라고 하면 차형 메모리가 연속하게 A라는 이름으로 3개 있다라는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차형 메모리 3개가 연속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얘의 시작 주소를 누군가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시작 주소를 누구에 넣었냐면 P라는 포인터 변수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를 참조했더니 이 이름을 P의 0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얘를 P의 1, 얘를 P의 2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동작하는 저 P라는 형식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뭘까요? 그렇죠. 네. 차형 아스트리크, 네, 에스트리크의 형식이죠. 에스트리크. 이해하시겠죠? P는 무슨 형식이다? 에스트리크 형식이다. 얘만이, 이 형식만이 P를 1 더하면 씩 건너뛰는 거예요. 이렇게 건너뛰는 거예요. 1바이트씩. 그리고 이 주소에 에스트리크를 붙이면 뭐가 된다? 차형식 메모리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패턴이 똑같아요. 그걸 우리가 일반화시킨 게 뭐였어요? 일반화시킨 게. 이 차를 뭐라고 하자? T형식이라고 하자. T형식이라고 하자. 그럼 T형식이 연속하게 메모리에 이렇게 할당되어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주소, P의 형식은 무슨 형식이어야 되냐? P가 이 주소를 보관하고 있을 때, 이 주소를 가리키고 있을 때, 이 P 형식은 무슨 형식이다? T의 에스트리크 형식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강요를 해야지 어렵지 않다고. 네, 좋아요. 이와 같이 했을 때 이 구조를 까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포인터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포인터가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가져갈 필요 없이 그 많은 데이터를 단지
참조, 바로 위치만 가져감으로써 이 많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참조할 수 있다. 언제든지 내가 수정하고 값을 찾아갈 수 있다. 이에 쓰이는 게 바로 포인터의 큰 장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를 이해해야 오늘 이제 문자열 할 내용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드로 잠깐 저희가 확인하고 문자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보도록 하죠. 자, 항상 저희가 지금 7차 저희가 프로젝트 이렇게 만들었고요. main.c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서 코드를 입력할 거고요. 저희가 실행 프로그램 만들면 콘솔용 실행 프로그램으로 링커의 시스템이 이렇게 하부 시스템으로 콘솔로 맞춰져 있어야 화면이 실행됐을 때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샵 include 시작하죠. 샵 include studio.h 그리고 int main 열고 닫고 조금 전에 말했던 복습이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1, 2, 3, 4를 넣어볼까요? 배열 몇 개를 만들었어요? 원소를 4개 갖는 배열을 int 형식 메모리 연속하게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값을 출력해라 그러면 이와 같이 값을 array 0번부터 array 1번, array 2번, array 3번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출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1부터 4까지의 정수가 출력이 되겠죠. 여기까지 간단하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쳐가지고 이렇게 남겨드리더라도 항상 직접 치셔야 돼요. 눈으로 봐서 아하 이해하는 거하고 직접 코드로 쳐서 치다 보면 또 에러가 나거든요. 에러가 나면 그 에러도 잡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도 왜 그럴까 생각도 해보면서 또 오타를 치게 되면 그 오타에 의해서 버그가 만들어지고 그 버그를 수정하면서 늘어나는 거거든요, 실력이. 그래서 꼭 코드를 직접 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복사를 하도록 하겠어요. 전체 선택, 컨트롤 C, 주석 처리 컨트롤 KC, 컨트롤 홈,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복사본을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복사본을 만들어냈고요. 자, 이와 같은 메모리 공간을 제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P라는 포인터 변수를 써서 P라는 포인터 변수를 이렇게 써서 저희가 10이 아니죠. 1, 2, 3, 4 이렇게 똑같이 출력이 됐어요. 다음 포인터 변수를 정의하고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도록 코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출력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array처럼 P 주소를 이용해서 배열의 모든 원소를 참조했다. 한번 P를 정의하고 P의 주소를 할당하라.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 보셨죠? 자, 여기 보시면 얘가 int형 메모리에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 이 배열처럼 똑같이 참조하려면 이렇게 참조하려면 이런 P라는 포인터 변수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걔가 누구냐? inst asterisk 포인터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 이렇게 만드셔야 하고요. P는 뭐를 집어넣어요? array의 0번 메모리에 시작 주소를 집어넣어야. 그쵸? 똑같이 배열에 있는 원소들을 참조할 수 있고 이와 같이 1부터 4까지를 출력할 수 있다. 여기 메모리 그대로 있네요. 그죠? 여기 메모리. 이 시작 주소. 자, 이 시작 주소가 뭐예요? P죠? P. 이 P를 이용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메모리는 얼마? P의 제로. 지금 우리는
네, 값이 1부터 4까지 저장이 돼 있으니까요. 이 메모리 그림과 똑같겠죠.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알고 있으면 이 P를 이용해서 첫 번째 메모리는 0번, 두 번째 메모리는 1번, 세 번째, 네 번째는 각각 2번, 3번 메모리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출력할 수 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복사하시고 여기 보시면 네, P는 어레이 제로에 주소를 넣어라 했어요. P는 네, 어레이 제로에 주소를 넣어라 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P에다가 어레이를 집어넣어라 이렇게도 쓴다라고 했는데 생각나세요? 왜냐?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이 시작하는 주소다. 이건 정의예요, 정의. 딱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약속해 놓은 거니까.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이 시작한 주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일반화를 한 번만 시키고 이제 문자열로 넘어가죠. 다 했어요. 이제 어떤 메모리 공간의 이름이 K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메모리 공간의 이름이 K예요. 근데 얘의 형식이 T라는 형식이에요. T라는 형식. 그럼 K에다가 %를 치면 이 메모리의 시작 주소가 되는 거죠. 시작 주소. 이때 이 형식이 T의 애스테리크 형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똑같아요. 거기다가 다시 이 주소 %K에다가 %K는 T의 애스테리크 형식이었는데 이 형식에다가 애스테리크를 붙이면 주소에 애스테리크를 붙이면 무슨 형식이 되냐? 메모리 공간, 이 T의 메모리 공간의 이름이 되면서 얘는 형식으로는 T 형식이 된다. 아시겠죠? 네, 네네.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동자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다 이해한 눈동자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를 붙이면 어디 앞에 붙여서? 변수 앞에 붙여서 %를 붙이면 뭐가 되고? 주소가 되고 다시 주소 앞에 뭘 붙이면? 네, 애스테리크 연산자를 붙이면 뭐가 된다? 메모리의 이름인 변수가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메모리의 이름인 변경 가능한 메모리의 이름은 변수라고 하니까 변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변수가 int 형식이라면 %를 붙이면 형식으로는 뭐가 되는 거냐면 int 애스테리크 형식이 돼요. int 애스테리크 형식으로는 다시 int 애스테리크 형식이라는 주소 형식에 뭘 붙이면 애스테리크 연산자를 붙이면 다시 무슨 형식이 된다? int 형식이 된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알아두시도록 하고, 자, 이게 이제 메모리 하나짜리였다면 얘를 메모리 여러 개짜리로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메모리 여러 개짜리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 전에는 메모리 공간 T 형식 하나만 있었죠. 하나만. 그런데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T 메모리가 있고 여기도 T 형식 메모리가 있고 여기도 T 형식 메모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이때 이 메모리 공간의 주소는 T의 애스테리크 형식으로서 어떤 포인터에 집어넣으면, P라는 포인터에 집어넣으면 이 주소로 하나 더 할 때마다 몇 바이트씩 건너뛰어요? T 형식만큼 바이트 수를 건너뛰고, 그래서 여기는 P 플러스 1, P 플러스 2 이렇게 점점점점 가고요. 만약 이 P라는 포인터 변수에 애스테리크를 붙인 P 주소로부터 제로를 더한 메모리의 이름은 이 T형 메모리의 이름이 되고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P를 기준으로 한 1 더한 위치의 메모리, P를 기준으로 한 2 더한 메모리의 이름이 된다라는 사실. 이 두 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2개짜리 별표 2개짜리
별표 2개짜리 이거 꼭 이해하고 암기를 하셔야 된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문자열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문자열. 네, 문자열 재밌을 거예요. 재밌다가 강의를 해야죠. 네, 재밌습니다. 자, 저희가 문자열이라는 건 사실 뭐의 집합이에요? 네, 문자들의 집합이에요. 문자들의 집합. 이걸 문자열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저희가 컴파일러하고 약속했는데요. 이 문자열은 큰 따옴표 내에 문자들을 정의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거 약속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내에 들어있지 않는 놈들은 모두 다 문자열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문자는 다시 여기서 문자열이라는 건 문자들이 집합이니까 문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자는 우리가 작은 따옴표 내에 들어있는 어떤 문자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를 붙여주지 않는 놈은 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로 A 땡땡 땡땡 이건 A 문자열 그죠? 땡땡 A 얘는 A 문자. 그런데 A 이렇게 쓰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컴파일러가 이건 난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에러를 내요. 이건 뭐 변수도 아니고 뭐 상수도 아니고 뭐 뭔지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컴파일러가 이제 짜증을 내죠. 컴파일러하고 약속해 놓은 건 이 두 가지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 저희가 문자열 뭐 A, B, C가 있다. 그러면 이런 문자열을 보관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문자열이라는 건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이 데이터를 메모리상에 보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은 문자열의 길이와 실제 문자들을 저장하는 방법. 문자들을 저장하는 방법. 왜냐하면 문자열이라는 건 크기가 정해져 있을까요? 문자열 크기가 있어요? 없죠. 한자짜리도 있고 열자짜리도 있고 천자짜리도 있고 만자짜리도 있고 문자열은 크기가 큰 놈도 있겠지만 한자짜리 문자열도 있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문자열이라는 건 메모리상에 표현을 해야 되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그래서 문자열의 길이를 먼저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들을 보관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를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문자열의 데이터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 길이와 문자들을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문자열을 보관하는 방법은 문자들을 조합해서 쭉 연속하게 넣고 끝을 표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들을 쭉 넣은 다음에 이제 문자가 끝났어 라는 표식으로 그 표식 문자를 집어 넣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걸 간단하게 두 가지 방법을 이 ABC 문자열이라고 할 때 메모리상에 보관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이죠. 여기에다가 문자의 개수가 3개가 있어. 그리고 A라는 문자, B라는 문자, C라는 문자야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 자, 이게 첫 번째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이 두 번째 보관하는 방법은 자 A라는 문자가 있고 B라는 문자가 있고 C라는 문자가 있고 그리고 끝에 끝표식 문자라고 합니다. 얘를 끝표식 문자. 그래서 나는 이제 문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문자열의 끝이다라는 표식하는 이 문자를 보관하는 방법. 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래서 이때 문자열은 이만큼이 문자열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문자열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메모리 공간의 내용물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걸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나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고요. 이걸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나 플랫폼이 있는데 C 언어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1번? 2번? 1번. 땡. 좋습니다. 2번을 사용해요. 2번을. 2번을 사용해요. 2번. 자, 이제 세 번째로 알아둬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문자열을 공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네, 다른 프로그램 언어는 문자열을 다루는 게 너무 편해요. 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다가 C 언어의 문자열을 다루면 막 펜을 던져요. 너무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너무 쉽지 않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공부해보면 알 텐데, 그래서 C 언어에서는 다른 언어보다 더 문자열이 중요해요. 제대로 문자열을 다루지 않으면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 그러니까 프로그램 버그라고 하거든요. 버그를 만들어내고, 또한 그 문자열 다루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요. 문자열을 다루면서. 이해하시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정수 형식 그러면 인트 형식, 실수 형식 그러면 더블 형식, 이렇게 형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문자열 형식 그러면 문자열을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링 형식이 딱 있어요. 그래서 n은 정수를 넣어라, 이렇게 하면 이제 n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만들고 정수 10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블 형식 d를 만들고 5.5를 넣어라, 그러면 d라는 실수형 메모리를 만들고 5.5를 보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수를. 다른 언어라면 s는 뭐 hello라는 문자열을 넣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s라는 문자를 보관할 메모리 공간을 만들고 문자열 hello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부터 n은 정수, d는 실수, s는 문자열 hello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C 언어는 문자열 형식이 없어요. C 언어는 문자열 전용 형식이 없다. 이해하시겠죠? 네, 진짜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문자열 형식이 존재하지 않으면 문자열을 도대체 어떻게 메모리상에 표현하고 다루고 보관을 하고 꺼내오고 가져가고 조작하고 하겠습니까? 방법이 있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까지 배웠던 포인터와 배열을 사용해서 문자열을 다루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희가 포인터하고 배열을 공부했는데, 물론 포인터와 배열이 문자열에만 사용되지 않아요. 당연히. 하지만 문자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문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공부하셔야 되는데, 문자열은 누구들의 집합? 문자들의 집합이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C 언어로 할 때 문자를 어떻게 나타내고 표시하고 보관하고 처리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공부를 해야 저희가 문자를 완벽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언어에는 또 마찬가지예요. 문자 형식이 있어요. 차 형식, 뭐 C를 만든 다음에 A라는 문자를 넣어라. 그러면 얘는 정수 형식이 아니에요. 얘는 진짜 문자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정수를 넣는다거나 얘를 정수로 출력한다거나, 물론 조작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네, C++ 언어는 네, 이 차 형식이 우리 무슨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해봤죠? 무슨 형식? 정수 형식. 네, 정수 형식이죠? 차 형식 1바이트짜리 정수. 쇼트 형식 많이 쓰는 것들 1바이트, 2바이트짜리 정수. 인트 형식 4바이트짜리 정수. 롱 형식 4바이트짜리 정수. 복습을 안 하셨습니다. 네, 반복적인 학습. 네, 그 다음 실수 형식 뭐가 있어요? 네, 플로트 형식 4바이트짜리 실수.
실수 형식, 더블. 네, 8바이트짜리. 네, 실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지만 4개, 2개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건 지금 무슨 형식이냐? 차형식이에요. 차형식. 차형식. 몇 바이트짜리라고요? 네, 1바이트짜리 정수를 표현하는 형식이에요. 다시, 차형식은 1바이트짜리 내용물을 보관할 수 있는 형식이다. 형식은 그 데이터를 메모리상에 어떻게 보관하고 어떤 연산이 가능한가를 정의하는 성질이다. 이 데이터의 성질을 의미하는 게 차형식이다. 어쨌든 차형식. C 언어에서는 차형식은 정수 형식이다. 문자 형식은 정수 형식으로 다룬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배웠어요. 기본적인 내용, 이제 문자를 이제 공부할 준비가 됐는데, 하나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저희가, 문자들은, 뭘 갖냐면 문자 코드를 갖습니다. 여기서 문자 코드라는 건 정의된, 숫자. 이 숫자가 정수로 정의가 되거든요. 정의된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 코드에는 정말 종류가 많아요. 뭐 EBCD 코드도 있고, 뭐 ASCII 코드도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유니크한 유니코드도 있고,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문자 코드를 2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멀티 바이트 캐릭터 셋이라는 MBCS와 유니코드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니크하게 제정한, 여기다가 ORG를 붙이면 이 사이트 들어가면 유니코드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문자들의 코드들이 있는가를 쫙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unicode.org. 자, 지금 우리는 여기에 이 2가지를 선택해서 우리가 문자들을 다룰 수 있어요. 문자들을 다룰 수 있는데, 문자열을 다루고 문자들을 제대로 다루는 건 지금 우리의 영역을 조금 벗어나요. 우리는 초급. 그 다음에 우리가 중급을 할 텐데 자세한 내용은 중급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저희는 뭘 전제로 하냐면 MBCS 방식을 전제로 하고요. 또한 MBCS는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냐면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영어 문화권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컴퓨터의 문자들을 정의할 때 한글도 없었고, 문자 코드가 한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본어라든가 뭐 프랑스어라든가 히브리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중국어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개수가 없었어요. 문자 코드 자체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최초로 가장 널리 사용됐던 문자 코드가 ASCII 코드라는 방식이에요. ASCII 코드.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ASCII 코드라는 방식이고, 이 ASCII 코드는 7비트로 표현돼요. 확장 문자 1비트까지 표현하면 8비트로 표현하는데 실제 ASCII 코드는 7비트 문자예요. 그럼 7비트니까 종류가 몇 개겠어요? 128개예요. 그러니까 코드 값으로는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존재하냐면 0번부터 127번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ASCII 코드 문자예요. 오늘 집에 가서 뭐 해야 되겠어요? 딱 보니까, 그렇죠, ASCII 코드란 어떤 문자 코드를 가지고 있는가 검색을 하셔야 되겠죠? 웹상에서 검색하면 금방 나오니까. 그래서 꼭 한 번씩은 공부하시도록 하고요. 이 ASCII 코드 문자가 영어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자 코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문자 코드 방식.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기존의 이 문자 코드는 이 MBCS가 나타내는 코드 중에 이 M이라는 게 이게 멀티바이트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게 이제 문자 코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복잡하긴 한데, 이 ASCII 코드만을 다루는 놈을 SBCS라고 그래요. 싱글 바이트 캐릭터 셋,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ASCII 코드만을 표현하면
이 운영체제가 한글 운영체제라든가 일본어 운영체제라든가 중국어 운영체제로 바뀌게 되면 문자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들이 누가 만들었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들이 이 운영체제에서는 이 문자들을 표현해내야 돼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들이 제정한 문자 코드의 코드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 MBCS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어 문화권은 이미 문자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몇 개를 가지고 있죠? 128개. 숫자로는 0번부터 00, 00, 00, 0까지 여기 1비트가 지금 비어 있어요. 얼마까지? 127이니까 111, 1111까지. 아시겠어요? 이 코드는 이미 아스키 코드라고 해서 영어 문화권의 문자가 이미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다른 나라 문화권의 문자를 표현해야 돼요, 이제. MS 애들이 이제 팔아먹어야 되니까, OS를 다른 나라에 팔아먹어야 하니까 문자 코드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바이트는 이미 꽉 차 있잖아요. 뭐 빼고? 1비트 빼고. 그쵸? 그래서, 네. 아스키 문자는 1바이트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뭐를 채워서? 0을 채워서. 이렇게. 0을 채워서, 아스키 문자는 0을 채워서. 영어 문화권의 아스키 문자는 1바이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문화권의 문자는 여기다가 1을 채워요. 여기다가 1을 채워서 2바이트 이상으로 문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바이트. 다시.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는 첫 번째 비트가 모두로 0으로 세트되어 있고 128개의 문자 코드를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 문화권 거는 여기를 1로 세트시켜서 2바이트 이상으로 문자를 표현하는 거. 그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 MBCS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표현하려면 무슨 방식을 사용하겠어요? MBCS 방식인 MS에서 정의해 놓은 문자 코드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 내용이 조금 알아야 되는 점들이 있어서 좀 복잡하니까 우리는 지금은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 무조건 문자는 1바이트다. 그리고 아스키 문자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만 지금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얘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MS 애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니크한 문자를 정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간단하게 일본어에서의 어떤 문자 코드와 중국어 문화권에서의 문자 코드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표준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문자 코드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어떤 회사에서 특정하게 정의해 놓은 문자 코드 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길어지죠. 네, 그래서 문자 이야기를 하면 다른 언어는 아주 간단한데 이 C 언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어떤 하드웨어가 이렇게 좀 완벽하게 체계화되지 않았을 때부터 만들어진 언어라서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MBCS 말고 전 세계적으로 유니크한 문자 집합을 제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유니코드예요. 유니크한 코드. 유니코드. 이 유니코드가 전 세계적으로 유니크한 문자 코드를 제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문자 코드들이 우리나라가 원래 안 썼던 한글의 자음 모음을 합쳐가지고 문자를 추가했다 그러면 이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신고가 아니죠. 여기다가, 보고를 해서 문자 코드를 할당해 주세요 해서 문자 코드를 협의를 해가지고 늘리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 유니코드는 어떤 A 문자는 뭐와 얘는 이제 65하고 매핑이 되어 있는데요. 정수 얼마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다시 유니코드는 또 뭘 아셔야 되냐면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문자를 모두 다 표현하고 있어서 어쩌다가 한 번씩 사용되는 문자 코드까지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의 문자를 표현하려면 너무 큰 바이트 수,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사용하는 문자들은 작은 바이트 단위로
잘 안 사용되는 문자 코드는 큰 메모리 단위로 어떻게 이 문자 코드를 메모리상에 표현하지? 를 뭐라고 하냐면 유니코드의 엔코딩이라고 해요. 엔코딩. 문자 엔코딩. 이거의 이제 반대가 이제 디코딩이겠죠. 디코딩. 이 엔코딩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엔코딩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어디선가. 뭐 ETF, UTF-8 16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한 번씩은. 웹 서핑하다 보면 문자가 깨지면 문자 엔코딩 방식으로 바꾸세요. 막 이렇게 써져요. 그게 뭐냐면 UTF-8은 간단하게 영어 문화권 거는 1바이트에 표현하고 아까 뭐 MBCS처럼 다른 문화권 거는 2바이트 이상으로 표현하고 UTF-16은 대부분의 문자는 전 세계적인 문자가 대부분 16비트, 2바이트에 표현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 특수한 어떤 문자들만 2바이트 이상으로 표현하자가 이제 UTF-16이고요. 전 세계적인 모든 문자는 최소한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UTF-32, 그러니까 4바이트로는 모든 전 세계적인 문자를 표현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일률적인 4바이트로 모든 문자를 표현하는 게 그런 방식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만 해도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공부할 건 거의 다 공부했네요. 어찌됐건 이런 방식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저희는 이거는 저희가 고급 가서 다시 공부를 할 거고요. 저희는 뭘 사용하냐면 MBCS 중에서도 뭘 사용하냐면 1바이트 체계인 ASCII 코드를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문자를 뭘로 본다? 1바이트로 본다. 1바이트로 본다.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차영 C는 A. 이거 무슨 문자예요? 영어권 문화권. 영어권 문화권의 영어 문화권의 문자 1바이트 ASCII 코드로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1바이트 변수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셨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차형식 C는 우리의 한자. 이거는 저장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냐면 이건 MBCS건 유니코드건 2바이트짜리가 넘어가거든요. 2바이트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1바이트짜리 메모리 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이건 논외로 한다. 그럼 이걸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1바이트짜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와이드 캐릭터라는 그런 문자 형식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는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차형 C는 A처럼 ASCII 문자만을 다룬다. 그래서 1바이트 문자를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알아두셔야 돼요. 문자 대문자 A는 뭘로 정의되어 있냐면 65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럼 B라는 대문자는 하나씩 커져요. 66. C는 뭐겠어요? 67이겠죠. 네, 아주 좋아요. 그 다음 소문자 A는 뭘로 정의가 되어 있냐면 97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소문자 B는 그럼 뭐이겠어요? 98. 점점점점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는 거예요. 최소한 제로 문자까지는 알아야 되는데 숫자 문자 제로는 48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1문자는 49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점점점점 일씩 커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요거 세 개만은 우리가 머릿속에 요 정도는 저희 머리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를 암기하자. 세 개를 암기하자. 그래,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맨날 이걸 뭐 얼마지? ASCII 코드 값이 얼마지? 뭐 이렇게 찾지 않고 바로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조금 전 예제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형식 C는 A라는 문자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C, %D. 네, 드디어 %C가 나왔습니다. %C가 나왔네요. %C가 나왔어요. 네.
해볼까요? 출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대문자 A네요. 대문자 A. %C는 캐릭터의 약자예요. 캐릭터의 약자로서 문자 출력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문자 출력하세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죠? 이건 그쵸, A 문자. 이건 네 65가 나오죠. 한번 출력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A 문자는 65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ASCII 코드 값을 의미한다. 자, 복사하도록 하겠어요. 복사. 그런데 이 메모리 공간이 똑같죠? 똑같은데 뭘로 출력하니까? B로 출력하니까 얼마가 출력되고? 65가 출력되고. C로 출력하니까 뭐가 출력되고? A가 출력되고. 그쵸? 한마디로, 자, 우리 눈에는 이게 문자 A로 보이지만 컴파일러는 얘를 얼마로 해석하냐면 정수 65로 해석해요. 출력해보세요. 출력해보세요. C는 몇 바이트짜리? C는 네, 1바이트짜리예요. 1바이트짜리. 주소 몇 개 사용하고 있어요? 주소 몇 개 사용하고 있어요? 주소 한 개는 1바이트 크기를 갖는다. 주소 몇 개 사용할까요? 한 개. 1바이트짜리니까요. 그리고 C에는 뭐 저장했어요? 문자 A, 곧 얼마가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65가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수로. 65. 모든 문자는 정수로 정의가 되니까요. ASCII 코드 A 문자는 65니까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저장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다른 언어는 이렇게 안 돼요. 문자만 저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수를 못 저장해요. 그런데 C나 C++ 프로그래밍 언어는 모든 문자를 정수로 다루기 때문에 65를 저장해도 된다는 거예요. 65를 저장하면 C를 문자로 출력하면 뭐가? A가. D로 출력하면 뭐가? 65가 출력이 되겠죠. 아시겠죠? 네. 복사하시고 하나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 보도록 하겠어요. 네. 복사. 그럼 제가 여기다가 소문자 A를 썼어요. 다음 출력 결과를 쓰시오. 이렇게 하면 뭐가 출력이 될까요? 문자는 소문자 A. 정수는 97. 그럼 컨트롤 C V 했어요. 여기다가 1 더해라. 여기다가 1 더해라. 이제 문자라고 하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문자는 정수다. C 언어에서 문자는 정수다. 알아두세요. C 언어에서 문자는 정수로 정의된다. 자, C에다가 1 더하라는 소리는 C는 지금 얼마예요? 97. 1 더하니까 얼마? 98. 98의 문자는 뭐? 소문자 B. 그래서 98과 소문자 B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어요.